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0년 2회 전기산업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나 시퀀스 이제 이런 문제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따로 내셔서 좀 공부를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번 문제고요. 문제 뭘 구하는 거냐면은 설비 부하 용량을 구하고 이제 분기 회로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요거를 먼저 표에 이제 보시면 그림 밑에 있는 표에 보시면 표준 부하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다 일단 먼저 적어 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좀 편하니까. 일단 이제 가로 세로에 대한 이제 그 크기가 나와 있는데 단위를 보시면 이제 밀리미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표에 나오는 그 부하들은 제곱미터에 대한 단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밀리미터를 이제 미터로 환산을 하고 문제를 좀 푸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공세개만 이제 없애면 미터가 되는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미터가 되는 거고 요건 5미터가 되고 요건 2미터가 되고 여긴 7미터, 여기는 4미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주택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미터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다 더하셔야 되니까는 11이니까는 13m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13m. 그렇죠? 13m가 되고 상점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는 11m가 되겠네요. 그렇죠? 진열장은 4m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표에 나오는 이제 부하들을 표준 부하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주택 부분이 있고 이 상점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가번에 참고상 가번에 나오는 그 표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 표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줄에 주택, 아파트, 사무실 나오죠. 주택 그리고 가운데 상점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표준 부하가 얼마냐면 30VA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제곱미터당 30VA. 상점 부분도 30V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창고는 얼마냐면 나번에 나오는데 별도 계산한 표준 부하에 보면 창고는 5VA다. 그렇죠? 진열장은 이제 표에는 나오지 않고 다 부분에 보시면 부하에 따라 산출한 값을 가산해야 되는 이제 그 부하가 나오죠. 그래서 가산하는 부하 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진열장 폭 1m에 대해서 300VA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열장은 미터당 300VA를 가산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부분까지는 다 끝났는데 가산하여야 할 그 부하를 보면 동그라미 1번도 있죠. 500에서 1000 사이를 이제 가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주택이나 아파트는 무조건 이제 제일 큰 값을 이제 가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0VA를 가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 그림에 있는 부하를 다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1000을 이제 가산을 하면 전체 이제 부하 설비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설비 부하 용량을 산정을 하래요. 여기 나오는 요것들 다 계산을 해서 얼마만큼 설비 용량이 되는지를 먼저 선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주택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가로 세로가 13m에 10m고 그리고 이제 제곱미터당 30VA 이렇게 나온 거죠. 플러스 그리고 상점 부분은 가로 세로가 11에다가 곱하기 5m 마찬가지로 부하는 30VA. 그렇죠? 창고는 2 곱하기 5죠. 2 곱하기 5에 5VA고 마지막으로 진열장은 4m네요. 그렇죠? 플러스 4m에 곱하기 300V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나오는 것들이 다 됐고 거기다가 얼마를 더 가산하시는 거냐면 1000VA를 더 이제 가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주택 부분이고, 그렇죠? 요거는 상점 부분이고, 요건 창고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진열장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면적에다가 표준 부하,
그렇죠? 면적에다가 표준부하, 면적에다가 표준부하, 그 길이의 이제 표준부하를 이제 해서 가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기로 누르면 그럼 전체 설비 용량이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7,800 VA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이고요. 2번. 규정에 따라서 다음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내선 규정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내년 올해도 그렇고 시험에서는 내선 규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이제 삭제된다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올해도 KC 규정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선 규정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이제 안 나오는 걸로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보통 이제 한 회로 용량이 220 볼트일 경우에 15A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한 회로 용량이 이제 3,300 VA가 됩니다. 내선 규정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 110 볼트면 15를 해가지고 1,750인가? 1,650, 그렇죠? 1,650.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한 회로 용량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이제 내선 규정에 나오는 거여서 굳이 이제 요 시험에서는 뭐 안 외우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뭐 암기를 못 하시더라도 15, 이제 옛날에는 15A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전압 220에다 10으로 곱하면 그 값이 나오고 110에다가 10으로 곱하면 그 값이 나오니까는 뭐 굳이 뭐 이제 암기하실 내용은 아니고 대충 그런 내용들을 또 있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이제 분기 회로수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분기 회로수는 어떻게 구하세요? 분기 회로수는 총 설비 용량에다가 그렇죠? 총 설비 용량에다가 이제 한 회로 용량만큼 해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분기 회로. 지금 우리가 요 문제에서는 전체 설비 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7,80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 회로 용량만큼만 나누어 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기 회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총 용량이 7,800이고요. 한 회로 용량은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3번에 사용 전압은 220이라고 했죠. 220 곱하기. 그렇죠? 어쨌든 얘도 VA고 얘도 VA니까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고 전압은 220이고요. 전류는 어디에 나오냐면 문제 거의 제일 마지막 제줄에 보면 분기회로는 16A 분기회로를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6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계산기로 누르면 2.22가 나온대요. 2.22. 그렇죠? 근데 이제 회로수가 그 소수점 이하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는 무조건 절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6A 3회로가 되는 건데 요 그림에 보시면 요 왼쪽 구석에 뭐가 있냐면 룸 에어컨은 전격 소비 전력 3kW다라고 나와 있죠. 대형 기계 기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단독으로 분기 회로를 써야 돼요. 3kW 이상인 경우, 3kW 이상인 경우, 220V에 3kW 이상인 경우는 단독 분기 회로를 써야 돼서 여기 설비 용량에는 포함시키진 않아요. 단독 회로를 사용할 거니까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전체 나온 값에 요 회로수가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요 대수만큼만 분기 회로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룸 에어컨 한 대 있으니까 3kg짜리 한 대 있으니까 여기다가 1회로를 더 추가를 해서 전체 답은 16A 4회로가 이제 답이 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4번 문제. 4번 문제도 똑같죠. 4번 문제도 똑같은데 4번은 혹시 이제 그 책에 조건이 없으면 조건을 써주세요. 룸 에어컨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4번에 있어요. 그래서 룸 에어컨은 4번 문제는, 3번 문제는 룸 에어컨도 이제 포함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4번 문제는 룸 에어컨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조건이 있고요. 책에 이제 문제에 조건이 없으면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룸 에어컨은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압을 110V로 적용했을 경우에
분기 회로수를 이제 구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똑같잖아요. 전체 설비 용량에다가 16화표는 똑같고 전압만 이제 110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4.43이 나와요. 4.4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10볼트로 우리가 이렇게 분기 회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16A 몇 회로가 나오는 거냐면 5회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4번은 16A 분기 5회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5번에 연속 부하, 3시간 이상 연속하는 부하가 있는데 분기 회로를 이제 그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가 얼마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냐면 80%를 초과하면 안 돼요. 80%를 초과하면 연속되는 부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3번 문제입니다. 미완성 시퀀스가 나왔네요. 뭐 이런 건데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대충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깁기동이죠. 이게 보면은 전원이 유도전동기로 쑥 들어가고 3개의 선이 들어가고 중간에 뭐 와이결선이나 뭐 리에이터가 연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깁기동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지깁기동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MCCB가 있겠죠. MCCB가 있는 거고 차단기가 있고 여기 이제 THR이 있죠. 열동계전기. 그렇죠? 과전류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면 그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여기는 이제 전력용 콘덴서 역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PBS 비접점이 있고 리미트 스위치가 있네요. 그렇죠? 리미트 스위치가 있고. 그래서 요 회로를 이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어쨌든 지깁기동이고요. 지깁기동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게 이제 THR 열동계전기의 접점이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과전류가 발생을 하면은 접점이 붙으니까 노란색 불에 이제 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노란색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 이제 M은 이제 매뉴얼이고 여기 이제 오토여서 요거는 수동으로 동작할 때 그리고 일로 바꾸면 자동으로 동작할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B 버튼 스위치죠. 푸시 버튼 스위치 비접점으로 되어 있고요. 비접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평상시에는 접점이 붙어 있다가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A 접점으로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접점이고 여기 이제 PBS 그러니까 푸시 버튼 스위치 A 접점인데 얘는 평상시에는 이제 그 떨어져 있다 접점이 떨어져 있다가 사람이 손으로 동작을 시키면 접점이 붙어서 신호를 흘리는 이제 그런 접점에 대한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로 됐을 경우에는 내가 이 PC 얘를 누르면 통전이 돼서 MC가 여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MC가 여자가 되면 얘가 이제 붙으니까 그럼 전동기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겠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MC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유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기유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손을 떼어도 푸시 버튼은 누르는 동안만 동작을 하고 손을 떼면 다시 원상복귀를 하니까 눌렀다가 손을 떼어도 이게 여자가 되는 순간 같이 접점이 붙어서 푸시 버튼과 상관없이 계속 신호가 흐를 수 있도록 스스로 유지시켜주는 접점을 이제 자기유지 접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LS 스위치는 이제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스위치죠. 요런 아까 요 MC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신호가 흘렀을 때에 동작하는 스위치고 요거는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접점을 이제 동작을 시키는 그런 스위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빨간색 램프하고 레드하고 이제 그린이니까 빨간색 램프하고 녹색 램프가 있는데 보통 이제 빨간색 램프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표시죠. 그래서 운전하고 있으면은 전동기가 운전하고 있으면 좀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운전이고 녹색은 안전한 거죠 보통. 그래서 요거는 언제 전동기가 안전하냐면 정지해 있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안전하겠죠.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 설명을
조건들을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접점을 이제 그리라는 문제일 테니까 접점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MC A 접점이 이제 되겠죠. 요거랑 똑같이. 얘가 여자되는 순간 붙고 이제 빨간색 램프가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어떤 접점이 붙는 거냐면 여기는 MC의 B 접점이 붙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전동기가 기동하지 않을 때에는 정지해 있을 때에는 계속 이 녹색 불이 들어오다가 만약 이제 MC가 이렇게 여자가 돼서 접점이 붙고 접점이 붙으면 얘는 접점이 떨어질 테니까 신호가 끊어져서 이제 소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퀀스 도면이다라고 이제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도면에 표시된 1번부터 5번까지 약과 그 한글 명칭을 쓰래요. 그래서 뭐 아까 여기 대충 썼죠. 그래서 뭐 MCCB랑 해가지고 이렇게 쭉 썼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되고, 도면에 그려져 있는 황색 램프의 역할도 아까 설명해드렸죠. 열동계전기 동작하면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 3번에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 녹색 램프 점등, 전동기가 운전하고 있을 때에는 녹색 램프는 소등되고 적색 램프가 점등되도록 회로도를 우리가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렇죠? 넘어가시고 4번. 네, 4번은 이렇게 무접점 논리 회로를 유접점 시퀀스로 이제 바꾸어서 이제 그리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접점이 없으니까는 무접점이고요. 요거 이제 나중에 그림을 그리면 아시겠지만 접점이 있어서 요거 이제 유접점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접점 논리 시퀀스를 유접점 시퀀스로 이제 바꾸어서 그리는 그림이고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각 소자에 대한 특성을 좀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엔드 회로라고 부르는데, 엔드 회로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오어 회로라고 부르죠. 그렇죠? 사칙연산에 대입해서 보면 얘는 이제 곱하기를 의미를 하고요. 요거 이제 더하기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얘를 이제 접점에 대한 모양, 유접점 시퀀스로 바꿀 때에 요거는 접점에 대한 모양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얘는 접점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이제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A 곱하기 B, A, B니까 곱하기, 그리고 여기도 똑같죠. C 곱하기 D.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를 이제 다시 시퀀스 도면으로 옮겨서 유접점 시퀀스로 그리면 요거랑 요거는 직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직렬은 접점이 이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낫에 대한 모양이 없으면 일반 신호는 이제 A 접점에 대한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A 접점의 A, 요거는 A 접점인 B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C하고 D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랑 똑같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얘는 C, 얘는 D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그 각각에 대한 회로가 병렬로 연결이 되는 거냐, 그렇죠? 요거랑 각각에 대한 회로가 병렬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5번. 이렇게 뭐 이제 그림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서 뭐 부하율과 부등률을 구하고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한 문제고요. 수치에 10의 3승을 한다는 의미예요. 수치축에 만약 5라고 하면 5는 그냥 5가 아니고 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 이제 그렇다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써 있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물론 점선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그려보면 이게 이제 A죠. A, 그렇죠? A 이렇게 요거는 A고, 그렇죠? B는 얘가 B죠. B
B 그렇죠? 그리고 얘가 C입니다. C 이렇게가 이제 C 부하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합성 최대 전력이 얼마일까요? 라고 했어요. 합성 최대 전력. 어느 시간대의 전력을 이 세 개를 합했을 때 A 부하, B 부하, C 부하를 합했을 때 어느 시간대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쓰게 될까요? 라고 이제 봤더니 이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각 부하를 합했을 때 가장 이제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 시간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시면 얘는 8, 9, 10, 얘는 이제 10kg, 10 곱하기 10의 3승 kW가 사용이 되고요. C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10의 4승만큼, 4 곱하기 10의 3승 kW만큼, 그리고 B 이때는 3 곱하기 10의 3승 kW만큼 이제 전력이 소비가 되겠죠. 그렇죠? 1번은 10 플러스 4 플러스 3의 곱하기 10의 3승만큼이니까 17이죠. 17 곱하기 10의 3승 kW만큼이 이제 합성 최대 전력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 2번. 2번은 각 부하에 대한 평균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하세요? 하루 동안에 전체 사용한 전력을 24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뭘 해볼까요? A를 한번 해보죠. A를 한번 해볼 건데 얘가 이제 킬로와트 10의 3승 킬로와트니까 요거는 단위를 메가와트라고 쓸 수 있어요. 10의 6승. 10의 3승에다 또 10의 3승이니까 10의 6승이니까 이제 메가와트라고 표현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 놓고 요 A를 보면 처음에 1, 2 그렇죠? 2메가와트죠. 2메가와트. 그렇죠? 2메가와트가 몇 시간 동안 사용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6아워 만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여기가 7이죠. 7메가와트인데 얘는 몇 시간 동안 썼냐면 하나, 둘, 셋. 얘는 3시간 동안 사용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10메가와트인데 얘는 몇 시간 동안 썼냐면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3시간 동안 썼고요. 그 다음에는 또 7메가와트인데 얘는 1시간 썼어요. 그렇죠? 곱하기죠. 한 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10메가와트를 몇 시간 동안 썼냐면 하나, 둘, 셋, 4시간 동안 썼죠. 4시간. 그렇죠? 그리고 또 7메가와트를 몇 시간 동안 썼냐면 하나, 둘, 셋, 4시간 동안 썼어요. 4시간 플러스 마지막으로 2, 그렇죠? 2메가와트를 몇 시간 동안 썼냐면 하나, 둘, 셋, 3시간 동안 썼죠. 곱하기 3시간.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부하가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력 양이고요. 걔를 24로 나누면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하루 동안의 평균 전력. 그렇죠? 이게 A 부하. B 부하도 그렇고 C 부하도 그렇고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부하가 얼마냐면 있으니까 A 부하는 6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고 B 부하는 3.7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고 C 부하는 2.2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
더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종합 부하율을 구하십시오. A, B, C에 대한 종합 부하율을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부하율은 어떻게 구하세요? 하평최죠. 하평최 곱하기 100이죠. 그렇죠? 부하율은 평균 전력을 이제 최대 전력으로 나누면 되는 건데, 최대 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구했죠. 그렇죠? 합성 최대 전력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평균 전력만 구하면 되는데, 평균 전력도 아까 좀 전에 2번에서 구했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 부하율은 A 부하 평균, B 부하 평균, C 부하 평균을 다 더한 다음에 최대 합성 전력인 17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70.59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70.59%. 이게 이제 평균 부하율, 그 종합 부하율. 네 번째는 부등률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부등률은 어떻게 구하게요? 구했으니까 이거 계속 써야 돼 가지고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그럼 부등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등계합이죠. 그렇죠? 등계합. 얘는 곱하기 100은 안 하고, 그래서 부등률이라고 하는 거는 개개의 최대 전력의 합에다가 합성 최대 전력을 나누어주면 이제 부등률이 되는 거고요. 개개 최대 각 부하에 대한 최대 전력은 얼마냐면 A 부하는 10이죠. A 부하는 그대로 10이고, C 부하도 이제 그대로 4. 그렇죠? B 부하는 5죠. 그렇죠? 이거 제일 크죠. 이 시간대에서 찾는 게 아니죠. 그냥 전체 하루 동안 사용했던 그 부하 중에서, 전력 중에서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럼 개개의 합성을 보면은 10 플러스 4 플러스 5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그렇죠? 나누기 합성 최대는 얼마라고 했냐면 17 곱하기 10의 3승 해가지고 계산기를 눌러 보시면 얘가 1.12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1.12.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부하율 구하고 뭐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따라오면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좀 걸리죠.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최대 부하일 때의 합성 총 역률이 얼마일까요? 요때 요 경우에 역률이 어떻게 될까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좀 지워야 돼요. 저거 다 지우는 거는 좀 그래서 여기 다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쟤는 뭐 남겨두죠 뭐. 일단 역률, 그렇죠? 문제가 최대 부하일 때 합성 역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여서 역률을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역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그 직각삼각형 워낙 많이 했죠, 그렇죠? 여기가 피상분이고 여기가 유효분이고 여기가 무효분이면,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역률이니까는 이제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냐면 피상분의 유효 전력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피상분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윗변 제곱, 높이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제 빗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 루트를 씌우시고 다시 그 위에 P 유효 전력을 쓰면 이게 이제 역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에서 최대 부하시니까 요거는 17이에요. 요거는 뭐 17 곱하기 10의 3승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17 곱하기 10의 3승이죠. 이놈이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얘를 구해야 돼요. 무효 전력. 무효 전력을 이제 어떻게 구할까요? 무효 전력을 구하는 방법은 요 그 내용에서 문제에서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 피상 전력에다가 곱하기 사인 값이죠. 그렇죠? 피상 전력에 곱하기 사인 값인데 이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누어 주면 그러면 걔가 이제 피상 전력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무효 전력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에 보시면 각 부하에 대한 역률이 나와 있어요. 얼마냐면 두 번째 줄 제 끝쪽에 보시면 A, B, C의 역률은 시간에 관계없이 A는 80, 0.8이고 B는 1, 100%, 그리고 C는 0.6이다, 60%다.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무효 전력을 계산을 해야죠. 그럼 A 부하는 무효 전력이 어떻게 되냐면 10이죠. 10에 나누기 역률이 0.8 곱하기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죠. 그렇죠? 요거 플러스 B 부하는 역률이 100%니까 무효 전력이 빵이죠. 없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C 찍어줘. C는 4죠. 4. 0.6이라고 했으니까 0.6에 곱하기 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이제 곱하기 10에 3승을 하면 그러면 이제 무효 전력이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길기도 하네요. 1, 2, 8, 3, 3.33 1, 2, 8, 33.33 kVAR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놈을 여기다가 쇽 대입을 해서 나머지 식을 계산기로 똑똑똑 누르면 전체 합성 역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냐면 79.81%가 나온대요.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 100을 하면 79.81%가 답이 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조금 복잡했죠. 무효 전력 구하는 게. 나머지 이제 전에 그 뭐 부하율 구하고 분등률 구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찬찬히 찾아가지고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무효 전력 구하는 게 조금 기존하고 좀 이제 다른 유형이었기 때문에 기사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건 좀 특별한 유형이니까는 한번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이런 이제 고압선 설비에 대한 단선도인데 다음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했고요. 요거 하나가 잘못됐는데 요거는 0.8이에요. 0.8. 수정을 좀 해두시고. 나머지는 뭐 일단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다 원래는 이제 명칭이 뭐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얘는 차단기고 51은 OCR이죠. 과전류 계전기. 그리고 얘는 이제 계기형 변압기니까는 뭐 대충 그런 거. 원래 이제 이런 거 접지 몇 종 접지냐 이제 이런 거 물어봤을 텐데 이제 몇 종 접지 없어졌으니까는 이제 뭐 넘어가시고 접지를 한다 뭐 이제 보시면 되죠. 해서 문제를 풀어보죠. 1번 문제는 이제 3번부터 5번에 이제 명칭을 한글로 쓰라고 한 거니까 쓰시면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이 그린 것 같대요. 각 부하에 대한 최대 전력이 나왔고, 역률이 0.8이고 부등률이 1.2일 때 변압기 1차 측 전류계 A에 흐르는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이제 1차고 2차죠. 그렇죠? 전원축이고 이제 부하축인데 이쪽에 붙어 있는 이 전류계의 전력값이 얼마일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건데
보통 이제 구하려면 이 변압기 용량을 알고 변압기 이제 전압으로 나누어서 루트 3 삼상이면 이제 루트 3 해가지고 전류값을 구하고 거기에다 CTB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류값이 2차 전류 전류계의 전류값이 얼마다라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렇죠? 변압기 용량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변압기 용량 구하시는 방법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에다가 역률 그리고 이제 부동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구하시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 꼭 굳이 변압기 용량을 이렇게 해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쨌든 전력에 대한 개념이니까 책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역률을 빼면은 최대 합성 전력 값이 나오니까 그 값을 가지고 최대값 그 최대 전류를 이제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곱한 게 이제 개개별 최대 전력인데 개개별 최대 전력은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100에 플러스 140에 플러스 180 플러스 180에 부등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1.2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몇 킬로와트냐? 역률을 뺐으니까 킬로와트가 나오겠죠? 몇 킬로와트인가 봤더니 350킬로와트예요. 350킬로와트. 그리고 이 변압기에는 350킬로와트만큼의 전력이 제일 큰 이제 부하가 되는 거죠. 근데 다 왔어요. 거의 이제 요거 1차 측 전류 구해가지고 CTB만 이제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1차 전류는 어떻게 되세요? 1차 전류는 전력은 350이고 350kg죠. 곱하기 10의 3승 에다가 3상이니까 루트 3배 그렇죠? 곱하기 전압은 1차 측 전압은 6600이에요. 6600 역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0.8이라고 했으니까 0.8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1차 측 전류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CTB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75에 5 75분의 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2.55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2.5 암페어. 그렇죠? 아예 이제 여기서 역률을 이쪽에다가 대입을 했으면 여기서 역률을 빼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놈이나 똑같은 거고. 요게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5분의 75를 할지 75분의 5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림을 보시면 1차가 75고 2차가 5A니까 2차가 무조건 작아야 되니까 이 전체 값이 작도록 변류비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혹시 이제 요 위아래가 혼동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고압 쪽에 대한 필요기 전격 전압은 뭐 7.5, 방전 전류 2500A짜리 쓰시는 거니까. 그리고 방전 코일의 설치 목적은 잔류 전화를 방전을 하는 거죠. 넘어가시고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 등 건축화 조명이 이제 많이 시공되는데 그 옥내 조명 설비에 따른 건축화 조명의 종류 4가지가 뭐 그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차단기 종류 5가지도 뭐 워낙 많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공기 차단기는 이제 압축 공기로 하시고 유입 차단기는 뭐 절연유고 가스 차단기도 뭐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오죠. SF6 가스의 뭐 장점 같은 거, 뭐 인체에 무해하고 뭐 그런 것들. 진공 차단기는 이제 곧 진공상에서 아크를 이제 소화시키는 거고 자기 차단기는 전자력으로 이제 차단한다 이제 그런 거니까 워낙 많이 나오는 것들. 9번도 그렇죠. 이런 뭐 어떤 측정 기기를 사용하는 게 적합한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10번은 이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요 T1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바이패스예요. 그냥 지나가세요 하는 거죠. 그냥 통과.
그래서 그냥 통과하는 게 이제 바이패스고 얘가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얘가 있건 없건 거의 이제 그 사용 그 순서는 거의 똑같죠. 그렇죠? 예. 얘가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지 일단 얘보다는 이쪽이 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록이고 요건 단록이고 차단기가 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뭘 끊어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죠. 단록이는 부하가 걸려 있을 때 동작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는 무조건 차단기를 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단록이를 이제 이렇게 끊는 거, 그렇죠? 만약 바이패스가 있으면 바이패스를 통해서 등전위를 만들어주고 전위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끊고니까는 뭐 얘가 있으나 없으나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이 차단기를 점검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은 순서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거죠. 순서는 일단 바이패스 연결하고, 그렇죠? 먼저 등전위 만들어주고 그리고 차단기를 끊어야죠. 그래야지 단록기에 대한 개폐가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단록기를 이렇게 끊어주면은 차단기를 안전하게 점검할 수가 있겠더라. 이제 뭐 그런 거고. 만약에 얘를 다시 투입한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단록이 먼저 투입하고 차단기 투입시키고 바이패스 나중에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도 뭐 비슷하게 많이 보셨을 테니까. 11번. 거기 이제 BI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준 충격 저령 강도를 이제 의미를 하죠.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25.8이면 전격 용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는 식은 크게 두 가지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을 하시거나, 그렇죠? 100의 기준 용량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루트 3배의 차단기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거나 보통 차단기는 단위가 다 메가볼트 암페어를 보통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요걸 물어본 거죠. 이 밑에. 그래서 전격 차단 전압이 차단기 전격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5.8인데 22.9kV에 대해서 차단기 전격 전압이 25.8이죠. 기기 전격이 25.8이에요. 공칭 전압 22.229에 대한 기기 전격은 25.8이죠. 그리고 단락 전류 전격 차단 전류는 얼마라고 했냐면 20카라고 했어요. 20카. 20kA. 그래서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따로 이제 뭐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런 거 안 한 이유는 얘도 키로고 얘도 키로니까는, 그렇죠? 전체 이렇게 그 곱하면은 6승이 메가가 바로 나오니까 굳이 뭐 단위 10의 몇 승 이거는 안 한 거고 루트 3에다가 25.8 곱하기 20을 하면은 단록이 용량이 나오는 거죠.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방식은 이제 뭐 전압으로 트립을 시키거나 전류로 트립을 시키거나 뭐 그 부적전압 계전기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같이 연동을 해서 차단시키거나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직류 전압 트립 방식,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들만 몇 가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직류 전압 트립 방식은 별도의 제어형 직류 전원이 따로 있는 거죠. 축전지에 의해서. 과전류 트립 방식은 변류기 2차 전류에 의해서. 콘덴서 트립 방식은 충전된 콘덴서에 의해서. 부족 전압 트립 방식은 그 원래 부족 전압 트립 장치가 있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차단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얘가 얼마일까요? 얘는 어떻게 구하세요? 단상 2선식이죠. 단상 2선식이니까 식이 수전단 쪽 전압에다가 플러스 전압 강화가 발생하니까 전압 강화를 더해줘야지 이제 처음에 이제 보내줬던 전압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건데 단상 2선식 같은 경우에는 이하이의 아래 코사인 세타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푸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부하가 웬만하면 다 이제 리액턴스 유도성 이제 부하니까, 그렇죠? 유도성 부하다 보니까 여기 다 플러스가 들어갔는데 얘는 이제 회로를 보시면
유도성 부하가 아니고 용량성 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유도성하고 용량성은 반대죠. 여기 마이너스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다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수전단 전압은 220이라고 했고. 그렇죠? 전류는 얼마라고 했냐면 15A라고 했네요. 15A. 예. 저항은 3이고 리액턴스는 4고요. 역률은 얼마인가 봤더니 첫 번째 줄 제일 마지막 때쯤에 부하 역률이 0.6이다. 그렇죠?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이 0.8이죠.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는 거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기로 눌러 보시고 하시면 178V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전압이 상승했죠. 170인데 220이니까. 왜냐면은 부하가 콘덴서 용량성 부하가 이제 걸려 있으니까. 13번.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네요. 차단 기용량이 얼마가 될까요?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렇죠? 값들을 조건에 나온 값들을 대입을 한번 해보면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3%로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기준 용량은 얼마냐면 변압기 500짜리 세대를 Y 결선하는 거니까 요건 얼마냐면 500에 단상이 500이니까 곱하기 3을 해야죠. Y 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차단 용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몇 메가인가 보통 이제 메가볼트 암페어로 이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총 계산한 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얘가 킬로니까 500킬로잖아요. 만약 이렇게 계산하기가 조금 단위 환산이 잘 안 되시면 어떻게 하는 게 오히려 좋은가 하면 500킬로니까는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하면 단위가 다 풀어졌으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메가로 바꾸고 싶으면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해가지고 메가를 바꾸시면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 푸실 때 이제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그냥 500kVA라고 나왔으니까는 그렇죠? 500kVA라고 나왔으니까 옳다구나 하고 기준 용량에다 500 집어넣어가지고 틀리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단위 환산 못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실수해서.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고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14번. 뭐 자가발전기 최소 용량 구하는 것도 뭐 여태까지 시험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뭐 구하시는 식들은 이제 다 아시죠? 전압 강화에다가 1에 곱하기 과도 리액턴스에다가 기동 용량,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제 주어지는 값들이니까 얼마냐면 25%라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죠? 전압 강화는 20%네요. 전압 강화는 20%라고 했고. 20%라고 했고 과도 리액턴스가 이제 0.25%니까 그리고 기동 용량이 얼마냐면 2000이라고 했으니까는 요거 이제 뭐 C에다가 대입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공식은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 전압을 110에서 220볼트로 승합을 했으니까 2배만큼 승합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2배만큼 전압을 승합했을 때 이제 어떤 효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공급 능력 증대는 공급 능력이 전압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조건에서 손실을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따라서 얘는 2배만큼. 두 번째, 전력 손실의 감소는 어떻게 될까요? 전력 손실을 어떻게 구하세요? 보통 P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3배의 I 자승이 R이죠. 손실이니까. 근데 이 I 대신에
전류니까 루트 3 V의 코사인 세타의 P 해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V의 자승에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P의 자승에 R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나머지 조건들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압의 제곱에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손실은. 그렇죠? 그러면 2배니까는 2배의 제곱이니까는 4분의 1이죠. 0.25죠. 그렇죠? 그럼 손실이 25%만큼으로 되는 거죠. 그 전압을 높이기 전보다 전의 손실보다 이제 전압을 승합을 하면 25%만 남는 건데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얼마만큼 감소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1-0.25를 해야죠. 그렇죠? 75%만큼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를 물어본 거니까. 그렇죠? 감소가 몇 %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압 강화율은 일단 전압 강화가 V의 P의 R 플러스 리액턴스의 탄젠트 세타죠. 그렇죠? 얘가 전압 강화인데 전압 강화율은 이 전압 강화를 다시 전압으로 나누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가 전압 V니까는 얘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75%만큼 감소를 하겠죠. 그렇죠? 마지막 16번. 통합 접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고합 측 계통이 있고 고합 측이 있고 저합 측이 있겠고 그리고 필해 설비 쪽이 있겠죠. 필해 설비 쪽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선 쪽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통들이 있을 때 물론 이제 얘네를 각 개별적으로 이게 접지를 할 수도 있죠. 어떻게? 개별 접지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개별 접지에 대한 게 아니고 통합 접지를 물어봤는데 통합 접지랑 공통 접지랑 조금 혼동할 수 있어서 이제 그것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통합 접지는 뭐냐면 얘가 이제 계통들을 접지 단자에서 다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얘를 다 이제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게 통합 접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통합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각 그 접지 저항값이 병렬로 연결되니까는 그렇죠? 접지 저항값을 더 낮출 수가 있겠죠. 계통도 좀 단순해지고. 근데 그 대신에 이런 이제 필해 설비 같은 거랑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는 여기서 뇌가 다른 계통으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 고장 난 것들이 또 다른 계통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좋지는 않다. 이제 그런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공통 접지는 뭐냐면 공통 접지는 묶기는 묶을 건데 공통으로 묶기는 묶을 건데 여기만 묶을 거예요. 전압 계통만, 이쪽만. 필해 설비하고 통신 설비는 같이 안 묶어요. 여기는 안 묶어요. 여기까지만 묶는 게 이제 공통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까지 해서 20년 이후의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